예, 안녕하세요. K7 2년 탄 후기 보여드립니다. 먼저 휠을 먼저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스크래치가 많이 났는데 운전하실 때 연석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뒷바퀴 트레이드는 꽤나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만 킬로 탄 건데 훨씬 많이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바퀴도 볼 건데 보기 좋게 핸들을 꺾어 봤습니다. 근데 여기도 휠 스크래치가 눈에 띕니다. 여기 좀 많이 먹었네요. 이거는 예, 조심하셔야 되고 이 스티커는 무조건 띄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거 떼어지진 않아요. 이제 띄고 싶어도 못 띄어요. 앞바퀴는 트레이드 2만 킬로 뛴 상태인데 앞으로 2만 킬로 정도 더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바퀴는 나중에 바꿔주면 될 것 같고 엠블럼을 보실게요. 엠블럼이 쉽게 지나쳐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갈고 싶었는데 저는 쉽게 교체가 안 되는 거라서 못 갈았어요. 이게 비용이 은근 들어가고 여기 그나마 K7은 이 앞쪽에만 이 조그만 면적만 갈면 되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돼요. 근데 옆에 보시면은 K5는 본네트를 다 갈아내야 됩니다. 이거 다 드러내거나 아니면 전체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비싸요. 얘는 더 K7은 그나마 돈이 좀 적게 들어요. 앞부분만 한다고 하면 얘가 한 20만 원 견적 나올까 싶습니다. 자, 다시 정신없이 볼게요. 앞바퀴 트레이드 조금 달아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바로 갈게요. 여기서도 엠블럼 볼 건데 여기는 트렁크 전체를 도색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면 가격은 한 7, 80만 원도 든다고 해요. 이렇게 차량 외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K7의 2주년 후기입니다. 2주년 후기. 벌써 구매한 지 2년이 됐어요. 제가 9월 초에 구매를 했으니까 뭐 8월 초긴 한데 8월 중순 다 갔죠. 날짜가 벌써. 그래서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2년 또 후기도 올리도록 해야 되죠. 이 차량이 또 처음에 받았을 때 느낌과 1만 킬로 뛰었을 때 느낌, 1년 지났을 때 느낌과 또 2년 지났을 때 느낌이 뭐 미세하긴 하지만 조금씩은 다릅니다. 자, 이제 2년이 됐을 때 이 차가 처음 느낌하고는 많이 달라요. 처음에 서스도 굉장히 부드러웠고 이게 왜 그게 저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딱딱해지는 것 같죠? 처음에 부드러움은 약간은 좀 퇴색된 것 같고요. 처음에 승차감이 좋게 느껴졌던 부분도 좀 약간은 좀 더 무뎌지는 예, 좀 더 안 좋아지는 노후가 되면 될수록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이 2.5 엔진 부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던 걱정도 많고 뭐 엔진에 대한 그 신뢰성을 잃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이 차량을 나오자마자 구매를 안 했어요. 차량은 나오자마자 구매를 하면은 이전 영상에서도 막 많이 제가 떠들었지만 나오자마자 차를 사면은 마루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의 확률, 그것도 확률 게임이에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그걸 피해갔죠. 이 차량이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얘가 생산이 됐는데 출시가 됐는데 저는 9월 달에 이거 차를 받았거든요. 그게 엔진에 그 떨림 현상이 있었던 그걸 딱 지나쳐서 딱 받은 차량이었어요. 그게 그때 그래서 차량이 떨림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초기에 출고를 받은 분들은 2.5 엔진에 한해서예요. 이게 2.5 엔진이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나중에도 문제가 계속 생겼죠. 어쨌든 그 초기 차량을 안 받아가지고 저는 점화 플러그 교체를 해야 됐었는데 초기 차량은요 저는 그 해당이 안 돼가지고 그거 교체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좀 K7 같은 경우는 아무런 하자 없이 계속 그렇게 잘 몰았던 것 같아요. 운전을 그렇게 잘 했고 좀 만족을 하면서 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 가격도 생각하면은 이 차량 가격이 3,700 가까이 주고 샀는데 지금 차량 가격도 생각하면은 와 정말 싼 가격이었고 얘는요 2년이 지난 후에 감가상각이 엄청납니다. 막 1,000만원? 900만원? 막 1년에 500씩 뚝뚝 떨어져요. 지금 2,800만원 정도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거 중고로 팔면은 좀 심각하게 많이 떨어졌고 왜냐면은 또 K8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고 3,700을 샀는데도 이렇게 감가가 되는 걸 보면 정말 4,000이 넘어가는 차들은 얼마나 감가가 많이 될지 그거 정말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 계속 이걸 차를 사서 끝까지 가져가실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진짜 하이브리드 같은 걸 사가지고 좀 짧게 가져가는 것도 제 생각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이브리드는 차가 엄청 비싼데 감가는 많이 요즘에 너무 희귀 현상,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죠. 2.5 엔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굉장히 이게 가속이 굉장히 안 돼요. 그러니까 좀 K5 1.6을 타 보니까 그 비교해 달라는 분들도 꽤 있는데, 엔진 자체는 뭐랄까 1.6 터보는 잘 가긴 가는데 묵직함은 없어요. 묵직함은 없는 느낌. 조금 가벼운 느낌은 솔직히 있어요. 이렇게 잠깐 제가 타본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6은 그래요. 그리고 차가 앞으로 잘 나가는 느낌이 드는 건 차가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성능도 당연히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1.6이기 때문에 이게 토크가 막 좋아서 이게 막 갑자기 가속력이 막 좋거나 막 그런 거는 그렇게 아니에요. 1.6은 엔진이 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터보라도 한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가벼운 느낌으로 좀 차는 잘 나가죠. 근데 이게 이 차량보다 K5가 차량은 훨씬 잘 나가요, 나가기는. 근데 얘는 묵직하게 나가는데 그 느낌은 답답한 느낌이에요. 묵직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묵직하게 나가면서 약간 답답하게 가면서 가속력은 그냥 편안한 수준, 그냥 가정용으로, 그냥 패밀리용으로 타면 뭐 좋을 수준, 밝고 그런 수준은 아니다. 뭐 그런 거는 뭐 다 익히 들어갔겠죠. 그래서 2.5 모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고, 뭐 그렇다고 해도 제가 밟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아주 가끔씩 밟긴 하는데, 그때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2.5 터보, 뭐 3.5 요즘에 나오는 3.5 엔진을 고르시면은 정말 막힘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근데 문제가 그런 거를 막 제가 G70 같은 것도 막 타고 싶었는데 기름값이 요즘에 엄청나요. 정말 진짜 와, 기름값이 얘 미쳤습니다. 진짜 1700, 이게 미친 것까지는 아닌데 점점 미쳐가고 있죠. 여기서 멈췄네요. 몇 개월 동안 1600 후반에서 멈췄는데 뭐 2000원까지 갈 때도 있었으니까 이게 조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름값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하이브리드를 정말 진짜 많이 걸어놨어요. 계약을 1.6을, 특히 1.6이 세금도, 2.5는 세금도 비싸고 1.6은 세금이 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거의 3분의 1보다 좀 높지만 2.5보다. 그래서 고성능의 엔진을 사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2.5의 엔진에 대한 거는 그렇다 치고, 엔진오일 감소도 엄청난 문제가 됐었죠. 엔진오일 감소가 이것도 케바케인데 어떤 차량은 감소가 심한 차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심한 차량은. 근데 제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문제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K8도 그렇고 그랜저도 그렇고 2.5 엔진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은 정말 50% 정도나 아니면 넘을 수도 있겠죠. 제일 많이 팔렸고, 판매량이 뭐 한 달에 6,000대, 그랜저는 막 8,000대 이렇게 팔리는데 그 중에 반은 2.5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2.5 엔진이 그렇게 사고 났다는 소리는 저도 듣지는 않긴 했는데, 뭐 그래도 찝찝한 건 어쩔 수 없겠죠. 엔진 그리고 막 좀 심 없는 것도 그렇고. 나머지 근데 문제점은 그렇게 생기지 않아서 저는 엔진 오일 쪽에 봉이는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센터를 뭐 몇 번 들락날락 했지만은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그건 안 했고요. 그리고 주행 성능을 보기 위해 언덕을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턱도 오랜만에 건너볼게요. 이렇게 여전히 뭐 서스가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굉장히 그런 걸 느껴서 그거에 반해서 그런 이제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이제 서스펜션의 물렁물렁함, 소프트함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여전히 뭐 서스펜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방지턱을 높은 데로 올라가니. 근데 언덕 올라갈 때 엔진 굉음 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있죠. 예, 소리 들리시죠? 엔진 소리 지금 5000rpm 뛰었는데 엔진은 이제 막 갈갈거리면서 이제 죽으려고 해요. 자, 연비 정도 보실게요. 연비 정보를 좀. 이 선이 참 불편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연비 정보를, 이게 몰면서 답답했던 거는 연비 정보가 누적 정보하고 주행 정보밖에 없습니다. 주유 후 정보는 없어요.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뒤에 나온 차량들은 다 정보가 그렇게 생겼어요. 얘는 뭐 진입하는 버튼도 없습니다. 메뉴를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돼 있고, 평균 연비 나오고 순간 연비도 요즘 차량들은 저 밑에, 여기 밑에 부분에 다 나오는데 얘는 순간 연비 보려면 이렇게 메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게 또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총 누적 주행 정보, 누적이죠.
자, 누적 정보가 나오는데 자릿수도 지금 표시가 안 돼가지고 980 세 자리밖에 안 돼요. 저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2980이에요. 앞에 2만 떨어져 나갔습니다. 총 누적 정보예요. 2980 2년 동안 그렇게 뛰었고 1년간 만씩 뛰었습니다. 평균. 그렇게 되면은 연비가 10km가 나온다고? 갑자기 웬 10km가 찍혀있지? 원래 9.6km 이렇게 빌빌거렸었는데 이거 갑자기 이게 이렇게 좋아졌지? 고속 주행을 최근에 뛰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2만 km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시간도 54시간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높겠죠. 154시간 뭐 이럴 것 같은데, 주행 정보는 잠깐 뛰었을 때 6.7, 좀 이게 고속 주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세워놓고 뭐 주행도 했고 시동도 걸어놓은 상태로 좀 오래 있었고, 그래서 시내 주행 했을 때 얘가 7km, 8km 나와요. 그리고 고속 주행 하면은 막 14km, 15km도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연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네요. 대형차 치고는 평균적으로 9km 후반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미친듯이 시내 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시내 주행이 만약에 서울로 출퇴근한다 그러면은 9km 초반대로 전체적인 연비는 떨어질 거예요. 뭐 연비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가격에서도 그렇고 감가상각이 좀 많이 떨어진다 뿐이지, 이걸 중고차로 뭐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중고차 이 정도 차면은 2,900, 2,800 후반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썬루프도 없고 뭐 그런 차량이지만, 뭐 중고로 중간에 사시는 것도 2년 된 차를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정말 좀 그만큼 애용했던 차고 2년 동안 우리 가족이 정말 편하게 탈 수 있었던 그런 차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